네, 안녕하십니까. 매일국어 교육팀장 김나연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학원장님들을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온라인으로 만나 뵙는 것이 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새해 들어서 이렇게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또 오늘 한방 눈이 또 펑펑 내리고 있는데 이제 학원이나 가정에서 편하게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매일국어 독해력 온라인 공부법 프로그램 매일국어에서 저희가 12월 달에 이제 수학 독해 프로그램인 수리독해 일스 프로그램을 출시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한 달여 반, 이제 2달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개발 계획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과정이었지만 일단 저희가 베타 서비스 오픈으로 초등부 오픈이 먼저 실시가 되었고요. 지금 1월 달에는 이제 예비 중1, 중학교 1학년 1, 2학기까지 과정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수리독해 프로그램이 이전에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이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해보시고 수업에도 적용하시고 또 마침 겨울방학이니까 아이들한테도 복습이나 예습 교재로 전자교재로 또 이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서 많이 사용을 해주십사 이제 무료 체험을 드렸는데요. 아마도 많은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기존의 초등부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학기 선행이라든지 진도 선행이라든지 아니면 개념 수업을 설명해서 이해하는 방식이 익숙하시다 보니 수학 개념의 원리를 아이들이 스스로 읽고 파악하고 이해한다. 이런 부분의 컨셉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또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맞아. 요즘 애들이 참 이해력이 부족하고 사고력이 부족한데 이렇게 공감을 하시더라도 막상 또 프로그램을 적용하려니 좀 망설여지고 주춤해지고 이런 원장님들이 또 많으시다는 소식을 제가 전에 듣고 오늘 시간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오늘 설명회 시간에서는 일단 전체적인 학습 플로우를 한번 다시 점검해 드리면서 지금 관리자 페이지에서 관리와 코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지도를 해주시는 게 효율적이겠죠. 이 매일국어 수리독해 프로그램은 일스 수학은 본교재 수업으로 사용을 하시기보다는 자기주도 학습 교재로 사용을 하시는 게 더 적합한 컨텐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활용한 수업 구성안과 그 다음에 아이들의 학습 회차나 시간에 대한 부분 팁 알려드릴 거고요. 또 원장님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거 궁금해요 이렇게 자주 물으시는 질문도 함께 준비해 보았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수포자라는 말 많이 쓰시죠. 아마 어머님들께서 영포자보다 수포자 굉장히 많이 학부모님들이 두려워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또 수학에 대한 어떤 선행이라든지 이런 학습에 대한 갈증이 늘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포자의 비율이 초등학교 때는 무려 35%, 초등학교밖에 안 됐는데도 35%, 중학교가 올라가면 45%가 되고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6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수포자가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였을까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수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수학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그냥 기억하고 반복해서 암기를 했다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야. 이런 유형이 나오면 이렇게 식을 세워야지. 이 방법을 그냥 그대로 답습하기만 하다 보니 아이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개념이나 원리를 응용하는 사고력이 키워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응용이나 사고력이 키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수학 개념을 먼저 스스로 읽어본 다음에 이해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스수학에서는 아이들이 창의적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이러한 개념 원리를 융합적인 문제에 잘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개념을 읽고 또 그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또 더 나아가서 서술형 문제나 창의 융합 트레이닝에서도 그 작은 내가 지금 학습한 개념으로부터 사실 사고력이 확산되는 과정이 필요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능동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4가지 스텝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드릴 부분은 자주 묻는 질문 Q&A입니다. 자, 원장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제가 좀 모아봤는데요. 10가지 정도의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자, 일스 수학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라고 이제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지금은 무료 사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모두 다 오픈을 해드렸지만 무료 사용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학생과 할 수 없는 학생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국어 독해 학습을 할 수 있는 아이디가 있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매일국어는 큰 맥락에서 아이들이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독해력 학습이지 않습니까? 수리독해 일수도 마찬가지로 수학을 단순히 공식을 암기해서 반복하고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스스로 읽고 이해한다는 맥락에서 같은 공부법의 테두리 안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매일국어 독해 학습을 하지 않고 일수수학만 하게 되면 이 학습량 자체도 너무 제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글을 읽고 이해한다는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사고 역량이나 경험을 넓혀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공부법이라는 의미에서 매일 국어를 먼저 선제하고 있어야만 일수수학도 같이 학습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네. 제가 두 번째 답변을 먼저 드렸네요. 네. 일수수학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신청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따로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매일국어 학습 아이디가 기존에 개설이 되어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학습 진도는 어떻게 설정을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부분도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자, 일단 지금까지 오픈되어 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의 과정은 기본적으로는 계통별 수학으로 노출이 될 겁니다. 자, 하지만 학년별, 단원별 학습으로도 이제 설정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 구성은 계통 수학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따로 어떠한 과목부터 어디까지를 아이들이 학습하라 이렇게 지정해서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전체 계통을 다 오픈해 놓고 있을 거예요. 이것도 어떤 맥락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공부의 순서나 진행 과정을 자기주도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는 플랜부터 아이들한테 가능성을 오픈해 준 의미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다 이렇게 조율하고 재단하고 시간표를 짜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끔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따로 시스템적인 설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나 그래도 구두로 아이들한테 자, 이번 주에는 이 진도를 해와 이렇게 학습을 설정해 주시면 좋고요. 또 더 나아가서 능동적인 아이들은 선생님이 하라고 한 것만 할 게 아니라 나 이 부분도 더 복습해 봐야지, 이 부분도 더 관심 있으니까 해봐야지. 네, 이렇게 학습 컨텐츠가 오픈되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일수수학을 수업에 좀 녹여내려면 어떤 방법이 적절할까요?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자, 이 궁금증은 주로 수학학원에서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 수업에 수학 수업을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서브 컨텐츠로 예를 들어 선생님이 실제로 시강 수업이나 관리 지도를 하시지 않더라도 수업 구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짜실 수가 있는 거죠. 온라인 자기주도 컨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수업 시작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에 대한 거를 복습하는 교재로 오프라인 교재로는 사실 문제풀이밖에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컨텐츠가 없으시잖아요. 유형풀이 아니면 뭐 심화 문제풀이 아니면 오답풀이 이거밖에 못 하시는데 매일 국어를 활용하게 되면 지난 시간 수업에 대한 개념 정리도 다시 읽어보게 하실 수 있고 또 개념을 잘 읽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필수적인 유형이 있죠. 필수 유형. 스스로 공부를 해서 이해를 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필수 유형 예제가 저희가 10문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으로 가볍게 복습 컨텐츠로 활용을 하시는 것도 제안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수업을 한 후에 오늘 이제 수업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개념에 대한 정리를 한번 다시 잡아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단원에서 나오는 문제풀이나 뭐 주의점들을 또 지도해 주시잖아요. 그 후에 서술형 부분에 대한 거를 고정적으로 또 확보를 하실 수가 있죠. 이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일일이 개별 지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죠. 그냥 똑같이 수업을 했을 때 쫓아오는 아이가 있고 그렇지 못한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해답을 보지 않고 아이가 그 서술형 문제의 풀이 순서를 차근차근히 단계적으로 밟아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 후에 30분 정도를 배정해서
후 시간에 이제 오늘 배운 학습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단단히 하는 그런 전자교재 컨텐츠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번째 질문이요. 자, 한 회를 학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거는 사실 선생님께서 해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실력마다 편차가 좀 있어서 시간은 가감이 될 수 있어요. 아무래도 독해 역량이 꾸준히 그동안 훈련되어 온 아이들은 개념 읽기 파트에서도 시간이 좀 단축될 것이고 또 문제를 푸는 그런 요령도 아이들마다 실력 편차가 좀 발생이 되죠. 하지만 대략 저희가 한 회차 소단원이 4개의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개념 끄나읽기,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유형, 틀리지 않고 실수 줄이기, 그 다음에 서술형 트레이닝과 창의 융합 트레이닝 4단계입니다. 이 4단계를 그냥 한 번에 쉬지 않고 쭉 끝까지 한 회차를 완료한다고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은 대략 40여 분 정도입니다. 자, 이것을 한 번에 원스텝부터 포스텝까지를 한 번에 쭉 나갔을 때는 그러니까 거의 한 타임 구성이 들어가는 거죠. 40, 50분 정도가 되니까. 근데 이게 호흡이 한 번에 아이들이 쭉 누구의 간섭 없이 4단계까지를 다 완료하는 거는 사실 좀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 집중력이 받쳐주는 아이들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또는 저학년 아이들이라고 하면 1, 2스텝이 맥락이 같고요. 그 다음에 3, 4스텝이 맥락이 유사합니다. 1, 2스텝은 읽기에 관련된 트레이닝 파트이고 3, 4스텝은 쓰기에 관련된 트레이닝 파트니까 이 부분을 적절하게 나누어서 이제 아이들의 실력을 고려하셔서 학습량을 가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주일에 몇 회 정도가 적당한가요? 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수학학원에서 보통 한 주일에 나가는 진도를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주일에 나가는 진도가 소단원 하나 정도이다. 그럼 그 진도에 맞춰서 한 회차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보통 주 3회나 주 2회 수업 하실 테니까 아니면 뭐 한 주에 한 단원 반 정도를 나간다. 그럼 그 진도에 맞춰서 수업 전에 한 회, 수업 후에 한 회 이렇게 복습을 해서 같은 회차를 2번씩 반복하도록 지도를 해주시는 것이 그냥 보편적으로 적용하시기에는 무리가 없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질문은요. 학생들 관리 방법인데 원장님들께서 매일국어 이용하시면서 학생들 학습 관리 페이지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마 시스템에 대해서는 익숙하실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수리독해 일습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캘린더 형태로 아이들의 학습 성실도를 먼저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독해 훈련에서 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자, 이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개념의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반복해서 읽고 개념이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줘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반복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누구의 설명이나 도움도 없이 아이가 스스로 어떠한 글을 읽었는데 한 번만에 읽고 완벽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아이가 스스로 이 내용을 누가 이거 외워 이렇게 해서 외울 것을 던져주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반복 읽기를 통한 기억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그 캘린더에 나오는 표에는 아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이제 숫자로 표시가 될 겁니다. 매일국어랑 동일하죠? 정확히는 매일국어 초등 교과서 학습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캘린더에서 일단 했는지 안 했는지 성실도 여부를 체크하셔서 최소한 2주 이상은 꾸준히 체크를 하셔서 이게 아이의 학습 습관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그 했는지 안 했는지만 잘 체크를 해주셔도 공부 습관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자, 2번째는 그 캘린더에 있는 각 칸, 오늘 날짜에 있는 칸에 적혀 있는 숫자는 스텝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혼돈이 있으시면 안 되겠죠? 자, 저희가 단원별 구성으로 한 단원이 4개의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각각의 하나씩의 스텝을 했을 때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유추하실 수 있겠죠. 만약에 오늘 날짜로 4라는 숫자가 찍혀 있다. 그러면 일단 얘가 전체 한 스텝을 다 했을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그 왼쪽 편에 학습 현황이라는 자세히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실제로 어느 단원에 어느 스텝을 했는지도
그 별의 위치를 통해서 노출이 되니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번 거듭해서 읽고 훈련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복습 지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이들이 복습 잘 안 하죠. 그 복습을 하게 해야죠, 우리는. 왜냐하면 복습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자기주도 학습이 완성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의 복습 지도를 하는 게 좋을까? 일단 날짜별로 학습 현황을 확인한 다음에 그 세부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어떤 별의 색깔을 받았는지 성취도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각각의 별의 컬러가 의미하는 그 점수 기준표를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매일 국어랑 똑같습니다. 반복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특히 초등학교 때 학습 습관 형성이 중요한데, 반복을 하도록 하는 학습 동기 유발은 뭔가 이 아이가 이루었을 때 예쁜 그림을 주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되죠. 매일국어 교과서 독해법에서는 이걸 스마일 표시로 저희가 넣었었는데요. 매일국어 수리독해 일수수학에서는 여기에 별의 컬러를 무지개로 넣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아이들이 하는 게임에 조금 관심 있으시면 잘 아실 텐데, 그 카트 땡땡땡이라는 게임에 보면요, 이제 장갑의 색깔이 막 무지개 장갑, 뭐 금장갑, 은장갑 이렇게 나옵니다. 무지개 장갑이 좋은 줄 알죠, 아이들이. 네, 그래서 매일국어에서 일수수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지개 컬러의 별이 만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85점 이상의 금별, 은별, 동별 뭐 이렇게 나옵니다. 반복 학습을 통해서 무지개별로 고칠 수 있습니다. 네,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서요. 그래서 무한 반복을 할 수 있도록 미션을 부여해 주세요. 그리고 다 별을 만들면 상을 주세요. 잘하면 칭찬해주고 너도 할 수 있구나 독려해주고, 이런 작은 칭찬들이 모여서 아이의 학습 자존감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수수학에서도 그렇게 칭찬을 통해서 복습을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번째 질문입니다. 학습 보고서가 지금 되느냐, 아무리 찾아도 없다 하셔서 네,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베타 오픈 기간이잖아요. 베타 서비스 기간이다 보니까 이게 동시에 완성이 짠 하고 돼서 이제 출시를 하고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 일단 방학 시기에 활용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기적인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컨텐츠를 저희가 먼저 오픈했고요. 이 학습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는 보고서는 2월에 오픈이 곧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습 보고서에 반영이 될 내용들은 뭐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먼저 학습 진행률. 일수수학의 경우에는 단원별로도 물론 구성이 가능하나 계통별로 구성을 해서 아이들의 그런 수학에 대한 개념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일수수학만의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년별 진행률과 그 계통별 진행률을 동시에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이제 각 파트별로 아이들이 얼마나 수행을 잘 하였는가를 이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각 스텝별로 무지개별, 금별, 은별, 동별이 모여서 소단원의 메달을 획득하게 되는데, 그 메달의 획득을 확인하시면서 아이들의 성적 추이 변화를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월별로 누적 성취도, 그 다음에 각 월별로 계통 성취도 등등을 저희가 평균까지 내서 이제 구성을 좀 촘촘하게 잘해서 예쁘게 보고서를 만들어 드릴 예정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학부모님께 일수수학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안내를 드리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제일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대한민국 수학교육의 가장 문제점이 사실 이 부분이죠. 학부모님들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사교육에서는 그 부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라는 게 바로 개념이나 이해에 대한 부분보다는 선행이나 빠른 계산식, 이런 부분을 어머님들이 원하시죠. 어떤 문제가 척 나왔을 때 아이가 술술술술술 풀어서 답을 딱 적을 수 있는 거. 어떻게 보자면 아이들이 술술술술술 답을 적는다는 것이 이 문제를 그냥 암기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 포인트를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신다면,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개념을 올바로 잡고 수학 공부 방법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중학교까지는 이 암기식 수학이 어떻게 먹힐지 모르겠으나 고등학교 1학년 가면서 다 무너집니다.
이 부분을 잘 안내를 해주시고 정말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수학 부분에 학습 결손이 생겼는데 3학년 되면 분수가 등장하면서 수포자가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머님들이 굉장히 수학에 대한 우려가 높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아이들이 개념을 제대로 읽고 서술형 문제에 대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안내를 해주시면서 특히 계통별로 아이가 계통별 개념을 차근차근히 향상시켜 갈 수 있도록 이런 특강 형태의 수업을 구성하셔서 안내를 해주시면 또 설득력 있게 어머님들께 안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수리 사고력 공부법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좀 달아서 우리 학원만의 어떤 특별한 온라인 캠프이다 이렇게 잘 포장을 하셔서 어머님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초등학교 때 개톡수학으로 전체의 체계를 바로 잡아서 기초를 튼튼히 하자. 이 얘기는 지금 일수수학을 잘 쓰고 계시는 저희 한 학원의 원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원장님,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다 무지개별을 받고 있을까요? 정말 기특한데 비법이 있나요?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원장님께서 하신 대답이었습니다. 6학년 아이들도 4, 5학년 거 기본 개념 물어보면 대답 못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문구를 그대로 차용해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당장 문제를 한두 문제 잘 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개통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수립하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갔을 때 진짜 단단한 실력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습 커리큘럼과 성취별의 의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수수학 4가지 스텝 아까 정리해 드렸었죠. 첫 번째 개념 끊어읽기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학원에서 선생님들께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아이들 귀에 쏙쏙 박힐 수 있는 그 개념을 짧고 명료한 개념을 오히려 길게 문장제로 늘여놓았죠. 사실 교과서에 있는 개념 설명과 같은 패턴입니다. 자, 국어, 사회, 과학, 영어만 교과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도 교과서가 중요한데 모든 교과 과목 중에 교과서를 제일 안 보는 과목이 또 수학이기도 합니다. 왜요? 문제지만 풀잖아요. 왜요? 설명 다 해주시잖아요. 근데 수학 교과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죠. 그래서 매일국어 온라인 수리독해 프로그램에서는 교과서처럼 마치 전체 개념 끊어읽기를 교과서 형태로 문장제로 수록을 해 놓았고요. 그 다음 단계가 기초 유형 트레이닝이 실수, 연산 실수 줄이기, 기본 연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뭐 유사문제, 유형 분석 풀이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은 아이가 스스로 개념을 읽었는데 스스로 개념을 읽고 이해했는데 풀어서 실수 없이 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과 양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스텝이 서술형 풀이 트레이닝, 네 번째 스텝은 창의 융합 트레이닝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복습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각 스텝별 별을 무지개별로 계속 무한 반복해서 아이들이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끊어읽기에서는요, 공식을 암기하는 것보다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개념 이해를 스스로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할까요? 천천히 읽을 수 있는 시간의 확보가 필요하죠. 천천히 아이가 읽을 수 있게. 아직도 안 읽었어? 빨리 읽어야지. 이 부분이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많이 쓰였던 방법이에요. 수학 시간에 선생님께서 누구누구 나와서 자, 문제 풀어봐. 그래서 여기서 머뭇머뭇 생각하고 있으면 막 다그치시죠. 빨리 안 풀고 뭐해? 집에서도 그러시진 않나요? 혹시 부모님께서도 많이 그러실 것 같은데 자, 개념을 끊어 읽는다고 하면 일단 시간을 확보하고 아이들이 천천히 읽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끊어 읽는 구간을 다 분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의미 단위로 하나씩 누르면서 천천히 끊어 읽을 수 있도록 한 스텝이 첫 번째 스텝이고요. 자, 두 번째 기초연산 트레이닝은 실수 줄이기라고 해서 아이들이 최소한 이 파트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를 맞고 틀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연달아서 맞추는 것에 가산점을 주었습니다. 연달아서 맞추면 5문제만 풀고 끝나요.
근데 연달아서 맞추지 못하면 틀린 수만큼 조금 더 풀어야 돼요. 조금 더 푼다고 하더라도 10문제지만 네, 이렇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한 의도는 뭐냐면 수학에 있어서 연산은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파트이고 더더군다나 초등에서는 그 비중이 더 높습니다. 제가 이 뒷부분에 저희 수업 커리큘럼 구성의 회차를 좀 정리해 놓은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서도 보시면 수와 연산 파트가 가장 회차가 많아요. 제일 헤비하다는 거죠, 내용이. 그 이유가 뭘까요? 초등학교 때 연산에 대한 거를 완벽하게 다져놔야 되기 때문이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데 이 연산에 있어서 바로 중요한 부분이 실수 없이 연달아서 해결을 하는 연속 해결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달아서 맞는 시스템을 살짝 녹여 놓았습니다. 자, 세 번째 서술형 트레이닝은 마찬가지로 문제를 읽을 때 서술형 트레이닝이나 창의융합 문제에서 아이들한테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개념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 문제의 어느 부분에 포인트가 있는지에 가중치 읽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끊어 읽고 직접 써보는 훈련, 문제를 끊어 읽고 써보는 순서에 대한 훈련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의융합 문제풀이 트레이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실제 한번 그 순서를 보시면서 제가 페이지 구성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실제 학습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 계통 정렬로 되어 있는 페이지예요. 보시는 것처럼 수와 연산, 규칙성, 그리고 도형 측정, 그리고 자료와 가능성 5개의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위에 보시면 학년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각 학년별로 어느 단원이 몇 학기에 나오는지가 표기가 되어 있죠. 여기 보시는 그 소단원 옆에 있는 괄호 부분이 아니 중단원 옆에 있는 괄호 부분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소단원의 개수입니다. 이 개수를 다 합하면 전체 커리큘럼이 몇 회차 구성인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보시기 편하도록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계통별 회차로 수와 연산은 전체 62회차, 압도적이죠. 그 다음에 도형이 29회차, 측정이 21회차, 그리고 규칙성과 자료와 통계가 각각 11회차와 12회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와 연산 파트는 60회차가 넘기 때문에 조금 계통별 특강을 구성하신다면 두 부분 파트 정도로 나누어서 구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도형 측정은 한 2개월에서 3개월 과정 커리, 그 다음에 규칙성이나 자료와 통계는 1개월 특강 구성으로 하신다면 본 수업을 단원별로 진도를 나가시면서 계통수학 특강을 하나를 더 강좌를 까실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마지막 부분에 수업 구성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단원별로 나가면서 동시에 계통수학을 한다는 것이 아이들의 사고력 확산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 학부모님께도 아주 뜨거운 반응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수업 구성하는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통도로 정렬을 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학기별로 보시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각 단원, 학년별, 단원별, 학기 구성으로 세팅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크게 의미는 없어서 대부분은 그냥 계통별로 설정을 해놓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게 네, 그래서 자, 계통별이 아니라 학기별 회차로 정리를 해봤을 때는 3학년이 38회차, 4학년 32회차, 그리고 5학년, 6학년이 29회차와 36회차로 각각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획득별의 점수와 매달 관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 이 획득별은 각 스텝별로 각각 획득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무지개별, 금별, 은별, 동별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 100점, 85점 이상, 65점 이상, 65 미만입니다. 그렇게 점수 체계가 어렵진 않고요. 아이들이 금별이나 은별 보통 받는데 다시 반복해서 무지개별까지 가 이거를 그냥 타협하지 말고 너도 할 수 있어 해서 무지개별까지를 목표로 해주시면 이제 무지개별이 쭈르르르 이렇게 달리게 되죠. 자, 한 소단원에서 무지개별이 쭉쭉쭉쭉 달려서 모이면 그게 이제 모여서 메달이 되는 시스템인데 요 메달 포인트는 무지개별 3점이 메달 포인트로 들어가고 합산되고요. 금별 2점, 동별 1점 이렇게 합산이 됩니다.
요 점수가 다 합해져서 이제 요 메달 트로피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지개별, 금별, 은별, 동별이 합쳐져서 요 점수 합산의 평균이 요 점수 합산의 평균이 이제 트로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해서 단원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아실 수 있죠? 저 삼각형 단원 위에 지금 은메달 2개, 뭐 금메달 1 이렇게 받았다라고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한번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학년 1학기에 각기둥과 각불 단원 중에서 첫 번째 소단원이 각기둥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도형 파트를 예시안으로 준비를 한 이유는 아이들이 개념 읽기를 하다가 나오는 필요한 이미지나 예제풀이 등의 그 참고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수수학에서는 그 참고 자료들을 우측에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줄글로 줄줄줄줄 읽는 게 아니라 읽다가 필요한 자료가 시각적으로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조금 더 빨리 읽어버리고 치우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그림이랑 읽으면서 예시랑 읽으면서 같이 동시에 보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좀 잘 보여드리려고 도형 파트를 좀 준비해 보았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첫 번째 개념 읽기 트레이닝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시죠.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이거보다 천천히 읽어야 돼요. 각기둥을 알아볼까요? 각기둥을 배우겠다는 얘기죠. 자, 도형을 분류해 보면 도형의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개념 노트를 하나 구성을 하시면 이거를 실제 특강 수업으로 적용을 하실 때 개념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이 물론 반복해서 읽는 것만 해도 좋은데 조금 본인만의 요약 노트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제목 타이틀로 달아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도형의 분류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삼각형 원처럼 부피가 없는 평면 도형이 있고 직육면체처럼 부피가 있는 입체 도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러면 보세요. 원처럼 부피가 없는 평면 도형이 있고 부피가 있는 입체 도형을 나눌 수 있다 하면서 주어진 그림에서 그림이 바뀝니다. 도형 가나라마 반은 동그라미 쳐져 있죠. 가나라마 반은 입체 도형이고 그 다음에 다는 평면 도형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읽는 것과 예시 그림을 동시에 보면서 천천히 끊어읽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입체 도형 중에서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표기가 또 바뀌었습니다. 밑면이 평행하면서 합동인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라마입니다. 두 개 나왔죠. 자, 라마와 같이 위아래가 있는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네모가 나왔네요. 자, 읽다가 글을 비교하면서 읽다가 중간에 네모칸이 나오는 걸 보니 뭐를 맞추라는 얘기네요. 아이가 생각하겠죠? 이거 뭐지? 두리번 합니다.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이런 도형을 평면 도형은 아니고 입체 도형이라고 하는구나. 클릭하면 이제 정답이 들어가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죠. 각기둥이라고 합니다. 자, 각기둥에서는 이 두 개, 면, 기역, 니은, 디귿과 리을, 미음, 비음과 같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을 요렇게 밑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옆면이 또 나오죠.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림이 바뀌면서 이것과 이것을 옆면이라고 한다. 자, 근데 특징이 나옵니다. 각기둥의 밑면은 옆면과 모두 수직으로 만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특징들이 쭉 열거가 되고 있죠. 수직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옆면의 모양은 모두 직사각형이다. 자, 읽으면서 넘어갑니다. 각기둥에서 면과 면이 만나는 것을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것을 꼭지점 거리를 높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꼭지점의 개수에 대한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 개수에 대한 식 나오고요. 예제도 또 문장으로 나오고 있네요. 자, 예를 들어 삼각기둥의 밑면의 한 면의 변의 수가 3개니까 잘못 눌렀어요. 2개라고 틀렸어요. 삑. 다시 3개이므로 꼭지점의 개수, 면의 개수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또 하나의 특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쭉 아이가 읽다가 윗부분이 뭔가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잘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가물가물해요. 읽다 보니까.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아까 이 부분에서 나왔던 그림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위치의 정보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런 부분을 클릭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안내가 다시 나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모서리의 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마지막 확인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이 그림들은 각기둥이 아닙니다.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아이가 읽은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죠.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다각형인데 합동이어야 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옆면이 사각형인 입체 도형을 각기둥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왜 각기둥이 아닌가 봤더니 일단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이면서 옆면인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아 맞아, 기억나. 그랬는데 얘는 지금 어떻죠? 원이잖아요. 그러면 가는 밑면이 다각형이 아닌 원이라서 각기둥이 아니고, 나는 밑면이 하나뿐이라서 아니고, 마지막은 밑면 두 개가 합동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념을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학습이 완료되었죠? 맨 마지막 학습 완료 전에는 전체 지문을 한번 스크롤해서 확인하고 볼 수 있도록 이제 2회독 구성으로 기본 구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습을 완료하면 지금 이 부분에 아까 좀 틀렸었잖아요. 그래서 무지개별을 못 받았어요. 지금 음별을 받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다시 풀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무지개별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일스수학은 각 소단원의 스텝별 복습하기가 즉시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의 4스텝을 다 완료하지 않더라도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학습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단계 스텝 2 한번 보실까요? 자, 스텝 2는 총 10문제가 배치되어 있으나 10문제를 반드시 다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스수학만의 아주 특별한 유형풀이 시스템, 학습 철학 공부 방법이 녹여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연속성입니다. 이 연속성에 대한 교육 철학은요, 문제집으로는 구현을 하실 수가 없죠. 그냥 실력이 좋은 아이나 실력이 안 좋은 아이나 집중을 해서 푼 아이나 대충 푼 아이나 그냥 한 바닥 문제를 풀면 끝이잖아요. 문제집으로 하게 되면. 근데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일스수학이 온라인 컨텐츠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중해서 틀리지 않았을 때 더 적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개념을 녹여놓은 것이죠. 그래서 출발 스타트선이 5번부터 출발을 합니다. 5번부터 출발해서 다 맞으면 5개만 풀면 끝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중간에 틀린 문제가 있다. 그러면 틀린 문제 수만큼을 조금 더 풀어야 되는 그런 학습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이들한테 지도하실 때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인 서술형 문제풀이 트레이닝과 창의융합 문제 트레이닝은 학습 플로우 구성은 동일한데 문제의 차이가 있죠. 서술형 문제풀이 3문항, 창의융합 문제풀이는 2문항이 들어가고요. 융합 문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금 배웠던 수학에 관련된 지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배경 지식이 포함되어서 그 배경 지식 안에서 내가 풀어야 되는 수학적 개념을 아이들이 선별해서 뽑아서 적용해야 되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독해력이 많이 요구되는 문제죠. 그래서 서술형 문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창의융합 문제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텝 3와 스텝 4에도 문제를 읽을 때 끊어읽기가 적용이 됩니다. 이유는요, 문제에서 이렇게 지도하시잖아요. 서술형 문제에서. 자, 읽어봐 한 다음에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지?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네, 그 부분을 아이들이 캐치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끊어 읽으면서 의미 포인트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볼드 처리를 해서 컬러로 표시를 좀 했고요. 자, 다음 입체 도형의 꼭지점, 면, 모서리의 수의 합을 구하고 이 부분이 구하는 거죠. 강조한 거예요. 시각적으로 아이들이 더 도드라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입체 도형의 밑면이 정다각형일 때 밑면의 둘레를 구해보세요. 나왔죠? 조건. 모서리, 면, 꼭지점 수의 합을 구하고 문제 하나. 밑면이 정다각형일 때 밑면의 둘레, 구하고자 하는 값이 2개입니다. 구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밑면의 모양이 모두 육각형이고 옆면이 직사각형이므로 이 도형은 무엇일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아이한테 보여주었습니다. 아이가 의식의 흐름대로 지문을 쭉 읽으면서 아, 육각형인데 모두 직사각형이니까 육각기둥이구나. 이렇게 먼저 개념을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구하기 위한 풀이 과정을 먼저 한번 보여줄 거예요.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고, 수리적 사고가 이어지는 거야 라는 거를 스스로 아이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자, 밑면의 모양 육각형이고 직사각형 육각기둥입니다. 육각기둥의 꼭지점은 6개, 6개니까 12개. 면의 수는 밑면 2개고 옆면이 6개니까 8개. 자, 그럼 모서리의 수는 어떻게 될까? 6 곱하기 모서리 해서 18개면 여기 곱하기 3 했었죠. 곱하기 3. 자, 따라서 이렇게 합은 38개입니다. 라고 첫 번째 해결이 이루어졌고요. 그럼 두 번째, 밑면의 둘레는 이제 어떻게 구할까요? 밑면인 정육각형의 한 변의 8cm이므로 밑면의 둘레는 네, 요거 지금 제가 표기를 잘못했네요. 밑면의 둘레는 8, 6에 48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제가 PT를 만들 때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정답을 넣고 가면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네요. 이 3이 위에 정답이고요. 위에 정답. 그 다음에 8, 6에 48. 두 개의 정답이 체크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이제 잘 보세요.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한번 두 가지의 문제를 구했던 과정을 보통 아이들이 문제를 한 번만 풀죠. 한 번만 풀면 다 맞았다, 끝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보여줍니다. 다시. 두 번째로 보여줍니다. 똑같은 문제인데요. 꼭지점 면 모서리의 수의 합을 구하고 밑면의 둘레를 구해보세요. 근데 이번엔 어떻게 나오냐면 이 문장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자, 보니까 육각기둥에 대한 정의, 육각기둥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였네? 기억났어.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장을 만든다는 것이 문장을 써보는 과정이랑 동일한 것을 의미하죠. 자, 밑면의 모양이 육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직사각형이므로 육각기둥입니다. 맞았어요. 다 맞아야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밑면의 모양이 육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직사각형 육각기둥인데 이러이러하니 그 다음에 모서리 면의 수의 합은 38개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이제 배열을 하면 됩니다. 위에 한번 쭉 정리가 됐고요. 마지막 문장 한번 넣어볼까요? 정육각형의 한 변이 8cm이므로 밑면의 둘레는 8 곱하기 6은 48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네모칸이 하나 남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마이갓, 이상하죠? 자, 아이가 본인이 스스로 서술형 문제에 대한 걸 한번 읽었는데도 이런 실수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이 정육각형의 한 변이 8cm이므로 둘레 맞게 구한 것 같은데 뭐가 하나 안 들어갔나요? 이 밑면인이라는 단어를 하나 빼먹었습니다. 이 밑면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거지? 생각하게 되겠죠, 아이가. 이상하다. 밑면인 둘레는 이상한데 밑면인 밑면의 둘레는 안 되는데 밑면인 8cm이므로 밑면에 아닌데 밑면인 정육각형의 한 변이 앞에 들어갔어야 되는구나를 깨닫고 이 부분을 다시 고치게 되면 틀렸죠. 일단 밑면인을 못 넣었으니까 고치게 되면 자, 밑면인 다시 개념 정리하고 밑면인 정육각형의 한 변이 8cm이므로 밑면의 둘레는 이렇게 됩니다. 아이가 서술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개념에 대한 확고한 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른 두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번씩 반복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문장의 흐름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그 문장을 다시 기억해서 아이가 옮겨 적으면서 배열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술형 노트를 하나 작게 구성을 하셔서 온라인으로 먼저 한 다음에 한번 따라서 적어보는 숙제를 내주신다면 전체를 다 적으라고 하면 너무 많겠지만 여기 나왔던 문장 배열만 한 번씩 적어서 정리를 해보렴 이렇게 하면 또 아이들한테 좋은 학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네, 요거는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스킵을 할게요. 서술형 문제인데요. 네, 이렇게 완료하게 되면 또 다시 이렇게 별을 획득하게 되고요. 음별을 획득했네요. 음별을 획득하게 되고. 자, 마지막 창의융합 문제는 아까처럼 직관적으로 수학 문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배경 지식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제 사고력 수학 문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 중에 이걸 내가 수학적으로 풀어야 되는 조건을 선별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잘 선별할 수 있도록 또 장치를 또 넣어놨습니다. 자, 연서와 현아는 소행국 테마파크로 현장을 갔습니다. 자, 끊어서 읽습니다. 세계 건축물의 미니어처가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바위의 돔이라는 이스라엘 건축물을 보았습니다. 바위의 돔은 이슬람 유적으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생긴 걸 봤다는 거예요. 이슬람 유적을. 자, 동그라미 친 부분의 요 부분의 각기둥의 이름을 쓰고 문제입니다. 퀘스천. 그 다음에 각기둥의 모서리 수와 꼭지점의 합을 구해보세요. 문제죠. 그래서 문제를 먼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하고자 하는 값에다가 색깔이랑 볼드 처리를 넣어놨고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문장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이 풀이의 흐름을 먼저 눈으로 학습하고 개념을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똑같은 풀이 과정을 보여주되 이번에는 문장을 아이가 직접 배열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 문장 배열이 생각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나오지가 않습니다. 문장을 배열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먼저 이걸 한번 다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한 칸에 들어가는 걸 찾기 위해서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아이가 머릿속으로 이 배치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를 넣고 나면 나머지를 또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서 여러 번 교차해서 보게 되는 효과가 자연스럽게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국어도 그렇고 일수수학에서도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 철학인 회독 시스템이 여기 잘 녹여져 있다. 아이가 이 학습을 하는데 관리자나 선생님께서 해주실 역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보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빈칸을 채워 넣고 학습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장님이나 선생님들께서 이 아이들의 학습 커리큘럼이 어떠한 구성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으셔야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학습 그 컨텐츠들을 뭐 조합하실 수가 있죠. 노트 조합이라든지 뭐 아니면 순서라든지 회차라든지 뭐 복습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이렇게 한 몇 회차 정도는 좀 직접 학습을 체험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모든 학습이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무지개 요거 하나 무지개 못 받았네요. 바꾸면 되겠죠, 요것도. 자, 제가 지금 쭉 일수수학에 대한 커리큘럼을 보여드렸는데요. 중학교 과정도 지금 동일한 과정으로 오픈이 되어 있고요. 중학교 2학년 과정은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이제 개발 현황은 또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수수학의 학습 관리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관리자 화면인데요. 왼편에 보시면 학습관리 중고등, 그리고 그 밑에 학습관리 초등, 그리고 그 아래에 학습관리 일수수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수수학을 1 어퍼스트로피 S로 쓰는 이유는 1등들의 공부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1등들이 공부할 때 본인이 스스로 개념 이해하고 문제 체크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의지하기보다는. 그래서 일수수학이라는 명칭이 있고 따라서 한글로 하실 때도 익스가 아니라 일스라고 발음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부분 클릭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되게 익숙하시죠? 학습관리 초등 페이지랑 유사한 구성입니다. 컬러감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캘린더에 각각의 날짜에 아이가 학습을 한 스텝의 개수, 지금 예를 들어서 뭐 6개 스텝, 8개 스텝 이런 날은 너무 컨디션이 좋았던 것 같아요. 15개 스텝이면 뭐 한 3개 반의 소단원을 치운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가 한 게 어떤 거를 했는지를 보고 싶으시면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클릭하시면 3학년 1학기에 4단원에 1 중단원에 1 소단원인 곱하기 했다 4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개념 읽기까지만 했다. 이렇게 세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아이가 각각 뭐 어떤 문제를 풀었는지 어떤 서술형 문제가 나왔는지까지 보시는 것은
아직은 오픈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부분 지금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보고서 개발과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클릭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오늘의 학습 현황이 나오고요. 정리해 드리자면 이 해당 날짜에 어떤 소단에서 어떤 별을 받았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것은 학습 현황을 세부 보기를 클릭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 표시된 숫자는 각 스텝의 개수, 몇 개의 별을 받았는가, 그 별의 색깔은 눌러야 보이시는 거고요. 앞에 화면에서는 개수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에 지금 첫 번째 소단원의 두 번째 스텝까지만 학습을 했다, 이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아이들이 4개의 스텝을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 2스텝만 나눠서 하거나 3, 4스텝만 나눠서 하거나 이렇게 지도 방침을 세우실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는 기초 연산이 부족한 아이들, 실수를 줄이기 위한 훈련을 조금 더 추가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미션을 주실 수도 있겠죠. 자, 오늘 배운 단원 내에서 그 일수 수학 2스텝만, 두 번째 스텝만 다 숙제로 해오자. 네, 이렇게 굉장히 유연한 구성이 가능한 온라인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개념 읽기, 끊어 읽기, 뭐 반복이 물론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실수 줄이기 연산 부분도 얼마든지 반복해서 아이들이 연속해서 맞출 수 있는 경험을 추가로 누적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정을 해서 아이들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고서는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2월 1일 오픈을 목표로 개발이 완료되고 있는데, 뭐 날짜를 아주 보장을 드리기보다는 2월 초순에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 정도로 시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그 일수수학 상시 특강이라고 제가 이름을 좀 붙여보았습니다. 특강 커리큘럼으로 구성을 할 때 시간을 어느 정도 배정을 해서 구성을 하는 것이 좋을지 제가 제안해드린 방법을 참고하셔서 각 학원의 상황에 맞게 뭐 또 차량의 여부라든지 차량 유무라든지 아니면 자기주도 학습실을 운영하시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런 다양한 차이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이대로만 하시기보다는 참고해서 각 학원별로 특강을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특강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수학 선생님이 좀 계시는 그 수학 과목을 지도하는 학원에 좀 적응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학을 수리독해로서 독해 공부법으로서 접근을 하셔가지고 부가교재로 그냥 다른 타과목 학원에서도 접목을 하시겠다 하시면 특강 구성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으실 것 같고요. 과제나 자기주도 학습 시간에 이제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관리 컨텐츠로 활용을 하시는 선에서 수업을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학학원이라고 하면 이게 굉장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원 수업은 어디나 다 하거든요. 어느 학원에 가도 다 학기 수업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학기 수업, 학기 선행만 하는 게 아니라 개통 수학, 초등에서도 개통 수학에 대한 개념 확립, 이런 것들이 늘 상시 특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반복해서 초등학교 수학을 마스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구성 방법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두 가지로 구성을 좀 나누어 보았는데요. 특강이라는 명칭을 가졌다면 그 특강을 듣는 대상의 구분이 되어야 되겠죠. 수준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 우수한 반의 학생이랑 아직 조금 개념이 덜 잡힌 아이를 한 반에서 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수준별로 조금 그룹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개념 특강이라는 이름과 그 다음에 이제 유형 특강, 활용 특강, 요거를 조금 더 예쁘게 이름을 붙여서 우수학원, 우수반 특강이라는 의미로 영재 특강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네,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그래서 기본반 있고 잘하는 반 있고 이렇게 특강 구성을 두 가지 형태로 좀 나눠봤습니다. 일단 개념 특강입니다. 90분 특강 구성으로 기본 시수를 잡아보았어요. 초등부 수업이 예를 들어서 40분 세 타임을 하는 학원도 있으시고, 또 어떤 데는 45분으로 두 타임을 하기도 하고, 뭐 또는 앞에 30분 하고 60분 이렇게 잘라서 또 하시기도 하니까 그냥 제가 러프하게 90분 정도로 구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구성의 큰 맥락은 이렇습니다. 수리독해 특강 구성이라고 하면 반드시 매일국어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매일국어 자체가 공부법이거든요.
이 공부법으로 먼저 초등 국사과, 중학생이라고 하면 비문학 독해 3개 지문씩 마치 예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 신문 스크랩해서 사설 읽혔던 것처럼 이렇게 꾸준히 반복적인 습관을 고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어머님한테 말씀드릴 때도 수리 독해도 일단 독해력이랑 쓰기, 서술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공부법이랑 연관이 밀접해서 매일 국어를 먼저 자기주도 학습으로 앞에 선행으로 30분을 배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60분 동안 수리 독해 일수 수학을 하게 될 텐데, 자, 첫 번째 스텝인 1스텝 개념 읽기, 이 부분 정리하는 읽기 시간을 20분 정도 주시고, 그 다음에 유형풀이 두 번째 스텝을 다시 20분 정도 주시는 거죠. 요렇게 한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국어도 마찬가지고 일수 수학도 마찬가지인 게 반복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이게 굉장한 장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특강 수업 구성마다 이 복습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을 계속 넣어주신다면 이게 순서가 뭐 여기가 돼도 되고 여기가 돼도 돼요.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읽었던 원스텝, 투스텝 별 받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별이 아닌 것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아이가 너무 신나서 막 집에 가서도 자발적으로 이 무지개별을 막 만든다. 아니 그러면 칭찬해 주셔야죠. 땡큐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아이가 학원에 올 때만큼은 그동안 만들었던 별 중에서 무지개별이 아닌 것들을 다시 복습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해 주신다면 아이가 조금 체계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으로 기통수학을 마스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수업 구성을 이렇게 해봤고요. 자, 이때 필요한 부가 노트로 요 수리독해 개념 노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요거는 제가 이렇게 시안을 조금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릴까 생각을 하는데 뭐 간단한 양식이지만요. 그래서 이 개념 정리를 읽을 때 저랑 아까 각기동 파트 한번 읽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읽을 때 각기동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면 각기동 땡땡 이렇게 적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아이들이 개념 읽기 할 때 개념 노트를 한 페이지만 정리하는 것. 되도록 글자를 적게 쓰면 쓸수록 더 잘하는 거야. 이렇게 팁을 알려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왼쪽 바닥에 개념 정리 한 바닥, 그 다음에 오른쪽에 문제 5문제 풀었잖아요, 아이들이. 그거 문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적고 풀이 과정 적는 부분. 그러면 하루에 그 특강 수업에서 이렇게 한 쪽짜리, 2쪽짜리 노트가 완성이 되겠죠? 그게 차곡차곡 누적이 되면 뭐 상담 자료로도 활용을 하시고 또 아이들이 학습에서도 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도구를 곁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칭 방법은 다 일단 자기주도 학습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정확한 시간을 일단 구분을 해주시고요. 요 매일 국어 아이들이 하고 있을 때 이제 선생님께서 그 잘했는지 못했는지 쭉 점검하시면서 부족한 아이들만 개별적으로 좀 개별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 이 수리독해 개념 노트를 검사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진도 상황이나 실력을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개념 노트 딱 쓰여진 것만 봐도 아, 이 녀석이 똑바로 했네 안 했네 금방 아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개념 노트 검사하셔서 이 부분에 이제 코멘터리 해주시는 걸로 이제 관리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고 코칭은 최소화할 수 있는 특강 수업을 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공부법 지도 방법을 조금 세분화해 보았습니다. 먼저 매일 국어 30분, 그 다음에 개념 끊어읽기 트레이닝 첫 번째는 쓰지 않고 그냥 천천히 한 번을 읽는 것으로만 해주시는 거죠. 아까 제가 개념 끊어읽기를 20분을 구성을 도와드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그냥 읽기만 해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근데 한 번 더 봐. 근데 이번에는 첫 번째 읽을 때보다는 조금 빨리 읽어도 괜찮은데 대신 이때는 조금 요약을 하면서 그 노트 한쪽에다가 요약하면서 중요한 용어나 뜻을 네 나름대로 정리해봐.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이건 기억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들을 정리해봐. 이렇게 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개방성을 갖춘 형태로 수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유형 트레이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분 배정해 드렸는데 2번을 푸는 게 기본이에요. 첫 번째는 일단 집중해서 온라인만으로 로켓 탈출을 시킵니다. 잘하는 아이들은 한 번에 5문제 다 풀 것이고 좀 부족한 아이들은 좀 맞다 틀리다 하면서 10문제까지 풀 수 있겠죠. 하지만 다시 푸는 거죠. 그러니까 1스텝도 2번, 2스텝도 2번. 근데 두 번째 스텝에서는
이번에는 정말 틀리지 않고 5문제 해서 무지개까지 만들 수 있도록 하자 하시면서 이 부분을 노트에다가 간단한 문제와 답 풀이 과정을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 마지막 남은 시간은 이제 복습. 지난 회차 중에서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얼마나 안타까워, 그거 이번 시간에 맞아, 무지개별로 고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다른 것도 이렇게 개념 특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게 아이고 어디 갔냐. 네, 이 방법이 수와 연산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고, 또 규칙성 찾기나 자료 통계나 도형이나 측정이나 이런 부분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는 뭐냐면, 수와 연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60 몇 회 차였잖아요. 개통수학으로 봤을 때 3에서 6학년까지. 그러면 수와 연산은 절반 정도를 잘라서 3개월 과정으로 2개를 구성하시는 거죠. 개통수학 특강으로. 그러면 개통수학, 수와 연산 파트 1, 그러면 38회차까지. 이게 이제 3, 4학년 구성이니까요. 그래서 수업 구성을 다달이 구성을 하지 마시고 특강을 기간으로 통째로 구성을 하시게 되면 3개월 특강 수업입니다. 뭐 30만 원, 25만 원, 뭐 22만 원 이런 식으로 3개월 특강 수업인데 개통으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개념 정리 쫙! 여기에다 이제 연산의 중요성 첨부해 주시면 뭐 제 생각에는 어머님들이 아 이거 필요하다 하시는 어머님들 많으실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뒤에 부분도 수와 연산 특강, 상시 특강 2 이렇게 하면 뒤에 부분 나머지 26회차 2개월 구성, 이렇게만 하셔도 벌써 수학 특강이 연산 파트에서만 5개월짜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꼭 겨울방학이라서 특강이고 여름방학이라서 특강이 아니라 그냥 상시 개통 특강으로 5개월 1, 2학기 2번을 반복하는 시스템이 완성이 되시는 거죠.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규칙성 자료 통계는 파트가 시수가 12회차씩 밖에 안 되니까 보통 주 3회 수업 하시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한 달짜리 특강 구성하시면 되고, 개통 특강으로 도형이나 측정에 대한 개념 특강을 하시겠다. 그럼 요건 대략 회차가 한 25회차 내외니까 2달 정도 과정으로 해주시면, 특히 도형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6학년 올라가서 뭐 원기둥, 각기둥, 뭐 건널비, 부피 할 때 이제 막 엄청 헤매잖아요. 그때 그냥 모르면 무조건 외워, 이 도형은 이렇게 푸는 거야 보다는 다시 차근차근 개념에 대한 정의부터, 각각의 그 도형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들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이런 당위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수업을 구성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개념 특강 수업으로 하실 때는 일단 메인은 1, 2스텝이 메인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시간을 조정을 조금 부족하다 하시면 3, 4스텝을 약간 더 추가하시면 되고, 메인은 1, 2가 메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얘는 좀 부족하네? 그럼 이제 2번 하는 것 중에서 한 과정은 그 과제 파트로 조금 분리를 하셔가지고 전체 수업 시수를 밸런스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영재 특강. 네, 조금 우수한 아이들, 잘하는 아이들은 그 서술형에 대한 니즈가 또 굉장히 강하시죠. 물론 뭐 심화 문제, 뭐 1등급 문제 이런 거 풀리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일수수학을 활용해서 개통으로 아이를 특강을 구성하실 때는 요 3스텝이랑 4스텝을 메인으로 해서 특강을 구성하시면 이제 이런 식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공부법 매일 국어는 30분 처음에 깔아주시고요. 요거는 이렇게 학습 룸 같은 것을 활용해도 될 것 같아요. 무학년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잘하는 아이들은 이 개념 읽기나 아니면 기본 유형 그 실수 줄이기 파트는 이 정도 혼자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타겟이 잘하는 우수한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아이들이 하고 패스할 수 있도록 그냥 시간만 간단하게 10분 정도 넣어주시거나, 또는 이걸 그냥 과제로 빼버리시거나 이렇게 구성을 하시고, 서술형 20분, 창의융합 20분, 그리고 제 생각에 잘하는 아이들은 이 부분을 좀 발표를 시간을 약간 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서술형이랑 창의융합 20분은 마찬가지 구성입니다. 아까 개념 특강처럼 아이가 먼저 한번 쭉 하고 반복하고 2회, 창의융합 트레이닝도 마찬가지로 쭉 하고 반복하고 2회입니다.
수리독해 노트 하나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아이들이 서술형 문제, 창의융합 문제에서 문제의 요지를 정리하는 노트로 활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풀이과정, 노트 서술하는 것. 코칭 방법은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한 배정은 정확하게 끊어주시고 이 시간 동안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노트에 대한 부분이랑 이 발표 부분, 아이들이 선생님이 특별히 잘했어 못했어를 점수를 매겨주지 않으시더라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로 선진화된 형태로 수업을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공부법 세분화해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문해사고력 훈련, 독해력 훈련, 초등은 교과서 국사과, 중등은 비문학 지문 3개로 30분 시간 배정을 아예 픽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학원에 오지 않는 날은 과제로 하면 되겠죠. 매일고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서술형 트레이닝 3문제 온라인 학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제 요약, 문제 풀이 과정 노트 작성하고 2회 해주시면 좋고요. 시간이 좀 부족하면 1회. 그 다음 창의융합 문제는 2문제인데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먼저 집중해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노트 펴서. 이게 분리를 안 해주시면 아이들이 어떻게든 수고를 덜기 위해서 꾀를 피울 테니까 온라인 학습하면서 막 적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먼저 온라인 학습으로 별 받아보고 그 다음에 무지개별이 아니면 노트에 써봐. 뭐 이런 기준을 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트 작성하는 거. 마지막으로는 무지개별이 아닌 회차가 있으면 복습 만들기 하고 자, 만약에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이 앞부분에 있었던 개념 읽기 파트, 실수 줄이기 파트 한 번씩 더 반복하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강의식으로 발표하는 순서 쓰면서 하는 게 아니라 말로 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순서를 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등들의 수학 공부 방법 1스 수학 지금까지 설명드렸고요. 다른 프로그램, 온라인 수학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문제 유형을 많이 반복해가지고 유형을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는 그런 고질적인 학습 패턴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본질적인 아이들이 스스로 개념을 읽고 반복해서 읽고 스스로 깨우치는 이런 단계를 초등학교 때부터 확립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매일국어에서도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더더욱 좋은 컨텐츠, 편리한 UI로 또 거듭나겠습니다. 많이 노력하는 매일국어 그리고 1스 수학이 될 테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본사로 문의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기존에 계약한 학원장님께서는 단톡방을 통해서 또 질문 남겨주시면 다 아시죠? 그 단톡방에 저도 있는 거 또 친절하게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